어제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그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제 공인중개사 일을 해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임대차 할 때,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해서 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권이 있느냐, 위임장 가져왔느냐, 진짜냐.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는데, 꼼꼼하게 챙겨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임차인, 세입자, 세입자가 직접 안 나오고 그 뭐 부모나 뭐 자식이나 이렇게 해서 대리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많잖아요. 다른 지방에 사는 그렇죠, 애가 그렇죠. 이제 올라오면 엄마가 와가지고 먼저 해놓고, 그렇습니다. 청소도 해놓고, 네. 계약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임차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돈 주고 하는데 그때는 위임장 같은 거 확인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실무상으로. 그렇죠. 네. 진짜 안 하죠. 실제로 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왜 그러냐? 실제로 또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좀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임대인들은 이런 임대차 관계에서 저 임차인이 본인이 안 나오고 대리인이 왔으니까 저분한테 위임장 받아와라. 임대인이 그런데요. 진짜로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그렇죠. 또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또 이상한 사람 넣을 네. 수도 있고. 근데 공인중개사로서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유를 잘 모르겠답니다. 그런 생각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네요. 그렇죠. 임대인 아니면 뭐 매도자의 막 대리 진짜냐 가짜냐 확인하고 뭐 민증부터 뭐 등기 권리증부터 막 확인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임차인 뭐 매수인 네.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아주 재밌는 질문이고 또 그게 조금 그 법을 알아야 또 실무를 알아야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어제 조금 이제 즐겁게 좀 답을 해드렸는데 그걸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 그냥 뭐 이렇게 임대차 관계라고 전제하시죠. 네, 네. 그분이 그렇게 물었으니까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을 대리인이 와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나 저기 그 임대해 준 적 없어요. 또는 임대차를 대리한 적 없어요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본인이 부인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인 본인이 부인하든지 임차인 본인이 부인하든지라고 하는 그런 대리권 부인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이제 걱정해서 야. 우리가 위임장을 받아두지 않습니까? 복잡해지는 위임 거죠. 관계를 확인하는 건데 네. 실무상으로 어떤 경우가 더 위임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냐? 그렇죠. 당연히 임대인 쪽이거든요. 그렇죠. 임대인 쪽. 네, 그 보증 갖고 튀고 뭐 아니면 전세나 월세 놓고 자기가 맞습니다. 가지고 튀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고들이 내가 위임한 적 없는데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사고들이 경우의 수를 보면은 임대인 쪽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 쪽이 훨씬 많고요. 그렇죠. 매수인 쪽은 또는 임차인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임대차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또는 매매 계약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게 그 뭐랄까요 위임 관계가 없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있고 몰래.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는 위임을 했어요. 예를 들면 부인한테 그 뭐 매매해달라. 또는 남편 명의의 임대해달라. 집을. 그렇죠. 남편 명의의 집을 매매해달라, 또 임대해달라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 그렇죠. 마침 이제 계약을 할 때 위임장 같은 거 정확하게 확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냥 뭐 부인이니까 뭐 권한 그렇죠. 있겠지, 예. 대리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했는데 봤으니까. 계약하고 나서 집값이 올랐단 말입니다. 아, 집값이 올라요. 부인하고 싶죠. 예. 그러면 이제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계약 효력을 깰라고. 인정 안 하는, 깨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대리권을 문제 삼는 겁니다. 나 저거 부인한테 위임한 적 없다. 위임장 봤냐? 확인했냐? 그렇죠. 야, 좋네요, 머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로 뭐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 대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이런 사태를 보면은 대부분은 다 권리를 이렇게 처분하는 쪽.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라든지 매도라든지 또는 임대라든지 이런 권리를 처분하는 쪽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건만 변호사님한테 들었지 네. 매수인 쪽은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사건.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무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고가 터지는데 만약에 매수하는 쪽이라든지 임차하는 쪽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실제로 만약에 위임 대리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싸들고 와서 그죠? 매매 대금 뭐 10% 싸들고 오고 임대차 계약에 또 보증금의 10% 이렇게 싸들고 와가지고 계약을 그 할 것이냐, 그죠? 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까지. 그건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러겠네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자기 돈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돈 주면서 그렇습니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간혹.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들 명의로 임대차를 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집이. 그러면 이제 부인할 방법을 찾다가 어머니가 저기 대리권 없다, 어머니한테 위임 안 했다 이렇게 한다 칩시다. 예? 더 싼 그 전세를 구한 거야, 아들이. 그렇죠. 더 좋은 집을 본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대리권을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머니가 무권 대리를 한 셈이잖아요. 권한 없는 대리, 무권 대리라고 그러는데 무권 대리는 민법상으로 법률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민법 아마 135조일 텐데요. 그 135조에 보면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발생한 손해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들이 그 집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대리권을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 내놓은 게 있잖아요. 계약하려고 뭐 매매 대금 10% 또는 임대차 보증금 10%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누구 돈이겠어요, 그러면? 돌려줘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무권 대리인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딱 담보로 잡힌 마당이니까 계약을 부인하는 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거나 어차피 다 손해구나. 다 몰수당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좋은 팁이다. 만약에 괜찮은 거 계약해놓고 네. 또 알아봐서 더 싸고 좋은 집 있으면 네. 나 엄마한테 안 줬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다 반납해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해야 될 그런 책임. 그러니까 이행이란 말은 그 보증금을 다 주고 월세를 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계약 이행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어머니가 물어야 돼요. 무권 대리인의 주도자로서 자행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사고가 별로 없군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돈이 제법 크고 딱 그 어떻게 보면 매도인 또는 임대인한테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야, 이 중개사가 물어볼 정도면 실무에서 정말 이런 대리권을 확인하는 건 매도인 그리고 뭐 임대인만 확인했지 뭐 매수인 뭐 임차인은 확인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럴까 궁금한 게 저도 지금 풀렸네요. 몰랐던 게.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질문한 중개사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실무상으로 그렇게 해도 이쪽은 사고가 잘 안 나더라, 대리권 부인을 안 하더라 이런 걸 아는데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도 그냥 돈 낼 사람이 왜 사기를 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조건 무권 대리인이 네. 이게 돈을 못 받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원칙은 하여튼 양쪽 다 하는 것이, 그죠? 대리권이란 건 남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권리를 처분하는 쪽이든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대리인이 나왔다 그러면 그쪽의 위임권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권리 처분하는 쪽이죠.